이거나 저리가 그만 물면 안돼. 앙큼이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38년차 반려견 지도사 이문기입니다.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세계 1등인데 반해 반려견 교육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기초교육이 중요하듯 반려견에게도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아이들도 어렸을 때 기초교육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생후 3, 4개월 정도까지가 기초교육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교육 방침을 잡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건강 문제, 공격 성향이나 분리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이러한 기초교육의 기본적인 지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은 아이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할 때 훈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앉으라고 명령하거나 잘했다며 간식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자녀를 함부로 힘으로 제압하거나 겁을 주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반려견한테는 그러한 행동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 못하는 반려견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해 보셨나요? 반려견도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란 걸 합니다. 보호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고통을 주는 행동을 인해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또 다른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럼 반려견의 행동은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반려견도 사실 말을 알아듣습니다. 사람처럼 언어적으로 알아들어서 반려견과 대화가 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안 돼 했을 때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옳지 했을 때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을 교정할 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을 통해서 교육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려견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면 그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듯이 반려견에게 말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이해시키면 지점, 흥분, 공격 성향, 분리불안, 산책 등 실내외 문제가 한 번에 빠르고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바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 위에 적어 놓은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견과 폭력이 아닌 말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반려견을 회유하며 말을 듣게 하는 방법, 즉 간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을 때 그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거죠. 반대로 반려견이 흥분이나 공격 성향을 보이는 등 문제 행동을 할 때도 간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완화시키는 훈련은 문제 행동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행동했을 때 주어지는 간식은 반려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오히려 문제 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간식은 반려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은 반려견들이 비만을 앓고 있는데요. 간식은 그러한 질환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비만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만 반려견 비만의 원인과 책임은 당연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요즘 하는 얘기들이 암보다 무서운 게 비만이라고 합니다. 반려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줘야 합니다. 아예 간식을 안 줄 수는 없으나 줄 때는 주시는데요. 이 경우도 간식 훈련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간식을 먹듯이 편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해서 앉으면 간식을 주고 이리 와 해서 오면 간식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명령에 대한 보상으로 간식을 활용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반려견에게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됩니다. 반려견이 간식을 얻어먹을 때
불쌍한 표정을 짓고 침을 흘리는 모습이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반려견은 아이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려견 나이가 1살이면 사람 나이로 15살 정도로 보는데, 가정에서 중학생 자녀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면서 간식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르며 간식을 받아 먹는 반려견의 기분이 어떨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말을 가르치면 간식을 주지 않아도 보호자의 말 한마디에 바로 통제가 되거든요. 맹인 안내견들은 이동 중에 간식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합니다. 저는 교육 과정에 반려견에게 말을 가르치고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안 되라는 말로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반려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보상은 간식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 충분한 산책, 신뢰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요즘 TV 등의 영향으로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강압적인 방법들이 마치 정석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반려견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등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보호자분들이 반려견에게 행하는 고통을 주는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열, 명령, 복종, 제압이라는 용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려견들이 언어로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호자의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려견 교육할 때 계속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예 이러한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두 번째,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반려견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작은 소리도 잘 알아듣습니다. 보호자가 언성을 높이면 반려견이 눈치를 보며 숨게 되니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질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도 손가락질 싫어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혼내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가 났을 때 반려견의 눈을 쏘아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는 다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사람들의 손길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힘센 대응견의 경우 자신도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속해서 혼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속해서 혼내면 반려견에게 긴장감을 주고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문제 행동을 교정할 때는 반려견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가두지 마세요. 집안에서 짖는다고 캔넬이나 방 등에 가두는 방식은 반려견의 자유를 빼앗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이나 도구로 반려견에게 겁주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반려견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게 됨으로써 특정 사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위협보다는 말로 반려견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TV 등에서 보면 반려견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벌로 선반처럼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공포심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개들은 고양이와 달라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심각한 외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밀치기나 가로막기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은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놀라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며 오히려 흥분을 유발해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려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잘 리드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감을 유발하지 말고 부드럽고 편한 분위기를 유지하시면 반려견 또한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질병이나 추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다고 밖에 안 데리고 나가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강아지 2개월이면 사람으로 치면 24개월 된 아이인데 이 나이 먹도록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걷기 시작하면 곧바로 산책을 시켜야 건강해집니다. 특히 강아지는 다리가 4개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더 많이 걷고 움직이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뼈가 형성되는 시기에 미끄러운 실내에서만 지니면 앞다리가 주저앉거나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은 교정이 가능하지만 한번 뼈가 휘어진 것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인데요. 강아지 때 운동을 시켜주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뼈가 지금 휘는 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성견인데 강아지 때 운동을 시켜주지 않아갖고 이렇게 뼈가 굳어가지고 좀 주저앉고 틀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 측면에서도 산책을 자주 하는 강아지는 사료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집안에서 문제 행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과하게 흥분하거나 짖고 밤에 잠도 자지 않는다면 사실 산책과 운동 부족이 문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충분한 산책은 사회성도 좋게 만들며 다른 반려견들과 충돌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간식 주기, 안아주기와 같은 보상을 반려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산책입니다. 반려견이 집 안에만 있다가 집 밖에만 나가면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바쁘고 귀찮더라도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 밖으로 많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처럼 춥거나 눈비가 와서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많이 나갈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시기의 강아지들을 키울 때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상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도 사람의 아이와 같이 감정이 있다는 점이죠. 각종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반려견을 상처 주지 말고 말과 분위기, 유대감으로 강아지가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